자, 채널 A의 보도에 의하면 영부인 집무실이 설치가 된답니다. 영부인 집무실이 윤석열과 같은 층에 설치가 된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청와대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통령 그러니까 여사용 집무실도 있어요. 있긴 거기에 이제 이부속실이 함께 있는데 분리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그래서 아예 그러면 옆에 있으면 예를 들어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보고가 여사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사는 공식적인 이런 행사나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 집무실도 거의 안 내려와요. 그것도 이제 관저에서 보고받기도 하고요. 근데 같은 층에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본인이 보고받을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사인이 왜 보고를 받습니까? 대통령 보고 내용 중에는 국가 기밀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사가 그걸 왜 알아야 되죠? 저는 이 같은 층에 김건희 영부인 집무실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걸 보고 아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가는 참모진들이 결국 김건희를 만나고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김건희 집무실이 뚫려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문이 있거나 간이 문이 있거나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를 만나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집무실이라는 표현이 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비서들이 거기서 대통령 부인의 일정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무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이 돼야 되는데 같은 층에 만드는 의도는 뻔히 알겠어요. 스리퍼 신고 찍찍 스리퍼 끌면서 껌 찍찍 씻고 가가지고 언제나 개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까 명태균의 카톡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 모질이는 내가 돌봐야 되는 난 이렇게 봐요. 달리 말하면 국정 개입을 자유스럽게.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죠. 야 씨. 대놓고 국정 모단 하겠다는 거죠. 대놓고.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전체가 김건희 라인에 다름없는데 제2부속실이 생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난 소름 돋았어요. 김건희 라인 몇 명만 될 줄 알고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실제로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공공기관 뭐 하다못해 일반 민간 기업까지도 좀 김건희 라인이 지금 파악된 것만 수십 명 이상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명태균이 거론한 황행정관. 자,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가 한 말. 윤석열이 황 행정관 앞서서 가족처럼 편하게 행동, 입 무거워서 많이 신뢰했다. 이게 대선 캠프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명태균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카니발을 타고 그 앞에 저 땡땡이 누구냐면 황종호, 종호가 운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두 글자잖아요. 네. 종호라고 불렀던 막역한 관계인 거예요. 종호가 운전하고 나하고 대통령하고 뒤에 타가지고 그 황종호가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윤봉길 기념관에 사전 답사하던 날이었어요, 저게. 저 황종호가 동해 동부전기 황하영 사장 아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김대남이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윤이 한을 졸라 미워하니까 미워한다기보다도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지금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 내가 그거 황종호한테 들었잖아. 종호가 제일 확실한 거 아니야? 저 황종호는요. 황하영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동부전기라고. 근데 저 황하영이는 윤석열이랑 굉장히 오래된 지인이에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그다음 거. 요게 지금 그 삼부토건 조나무 측근들이 정말 오래전이었죠. 골프 그 일정표에 네.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운동. 저게 골프거든요. 네. 황 사장, 무정스님. 그러니까 황 사장, 황하영하고 무정스님하고 최은순하고 조나무하고 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거고 저기 황하영 사장, 윤 검사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조나묵을 매개로 제일 오래된 사이. 거의 한 20년 이상 된 사이.
거기서 저기서 등장할 때 무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뭐 김건희하고 이렇게 종매섰다 이야기인데 요거는 약간 소개해줬다 이런 정도 느낌인 것 같고요.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저 황하영은 나중에 윤석열한테 자기 아들을 꼽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황정호가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한테는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 관계가 되면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이야기처럼 황정호의 끝발이 제일 수석들 아무것도 아니죠. 김건희한테 잘못 보이면 다 잘리는데. 그러면 황정호는 일단 가장 최측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같이 운전하면서 뒤에서 무슨 얘기를 다 해도 상관없는 입도 저 무겁고.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얘기해서 어디 세워나가지 않아라고 믿는 그런 관계인 거죠. 원래 이제 운전해서 같이 차 타고 가는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타요. 왜냐하면 저 차 안에서 뭐 통화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재벌 회장들이나 정치인들 비리는 대부분 다 수행기사한테 나옵니다. 네. 7간신 되게 파악이 좀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름이 다 나와서. 여기 보면요. 그 두 번째 줄 가운데 황무행정관이 황정호예요. 네. 그다음에 강모 전 비서관 있죠. 음주운전했던 친구 아. 강기훈이. 강기훈. 네. 강기훈이는 다시 대통령실 복귀 예정이랍니다. 아. 음주운전 뭐 결과도 안 나왔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체리 따봉 사건에서 나온 기훈이가 바로 저분 저 사람이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7간신이 누구냐. 문제는 김건희가 워낙 나대니까 김건희에 의해서 임명된 저런 애들이 대통령실을 다 휘저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석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애들이 어깨 완장차고 김건희 완장차고 대통령실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미 국회의원이 돼버린 조지현이도 있지만 아까 체리따봉 강기훈 뭐 김성룡이 저는 이제 저 김근식이랑 경선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윤석열의 뭐 양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친구 또 그의 황하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정진석이가 한 말이에요. 김건희 라인은 없다. 다 윤석열 라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자체가 김건희의 제일 큰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현재는 그렇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해도요. 일단 윤석열이가 모자란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윤석열이가 모자란 가운데 김건희가 끼어들어서 자기 사람 다 심고 자기 사람 발령 내고 고속도로 정점 바꾸고 그 짓을 지금까지 했던 거고요. 검사들이 자기 조사로 오면 핸드폰 뺏고 대충 조사하고 명품백 무혐의 내고 주가 조작까지 무혐의를 내고 있다. 이게 국정농단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이 목소리는 어디도 안 들린다. 이제서야 한동훈이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수사 기록 같은 거 아마 봤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그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나불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한테 김건희 씨 관련된 그 지휘권 그거 그대로 놔뒀잖아요. 본인이 그 했던 일 하지도 않고 뭐 물론 뭐 지금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 용기는 가상합니다. 난 진짜 이런 정권 처음 봐요. 빙산의 일관막 나왔을 거 아니야. 다 안 나왔죠. 어. 명태균 것도 다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한 1%는 나왔을까? 근데 뭣도 모르는 저 김재원이가 까보니까 한번 당한 거 아니야. 네. 맛만 보여준 거잖아. 그렇죠. 이거 있잖아. 내 주먹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그래서 때리기 싫은만 했더니 움찔움찔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오세훈도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호대만 멀쩡한 검사 하나가 약간 모자란 애가 있어. 술이나 마시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막아주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까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돼버렸어. 이 대통령 만들어야 돼 이제. 출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만들었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 어쩌다 보니
명태균을 알게 됐네. 근데 명태균이 시킨 대로 했더니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이종호가 뭐 권오수 시키는 대로 했더니 23억이 그냥 딱 현찰로 꽂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한테 제가 빚 갚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권력으로 돌려주고 지금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자리 꽂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어쩌면 명태균은 세발의 피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컨트롤에서 보면. 명태균은 김건희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야야야 고속도로 정점받고 지금 보상 노린다는 거잖아요. 예. 이 일부 보상 받은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 총 합치면 아마 200억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나온 것만으로 그냥 탄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넘칩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차고 넘칩니다. 근데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건희 황제 관람 기획자 최재혁. MBC에서 아나운서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KTBS 역대 연봉. 요거는 뭐냐면 저 최재혁이는 오늘 나온 거 이제 저 경향신문 단독까지 봐야 훨씬 더 세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최재혁이가 김건희 뭐 저 황제 관람 시키고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최재혁이한테 준 게 어마어마합니다. 헤드라인만 잠깐만 읽어드리면 보겠습니다. KTV 김건희 깜짝 방문 이랬지만 대통령실에 가서 행사 사전 보고. 요거는 JTBC 단독이에요. 네. 그다음에 경향신문 단독입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 논란된 KTV 기획자 소록도도 동행했나? 대통령실 기용 두고 시끌. 그다음에 김건희 황제 관람 최재혁 KTV 서류 통과자 가운데 꼴찌. 면접 특혜 의혹. 그다음에 김건희 방문 소록도에서 급조된 KTV 음악회. 대통령실 지시 내부 폭로가 나왔어요. 급조했다고. 그러면서요. 최근에 양문석 의원이 저 국악인들한테 뭐 기생이라고 표현했다고. 실제로 김건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소록도에서 김건희가 소록도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명품패 사건이 논란이 되니까 선행한답시고 내려간 건데 그 전에 김건희 내려간다고 하니까 국악인들이 총동원돼요. 공연까지 했어. 김건희 안 내려왔는데. 네. 행사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이제 국악인들을 비하할 목적이 아니라 국악인들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용어를 네. 썼는데 국악인들이 와서 양문석을 비판해.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네. 출연료도 받지 않고 이제 국악인들이 뭐 어떠한 짓인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어쨌든 연주를 한 거죠. 그 최재혁이가 결국에는 대통령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회전문 인사도 어떻게 이럽니까?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저건 최재혁이는 그거잖아요. 김건희 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애들이 얼마나 많겠냐. 빙산의 김대남도 일가. 그래서 잘 보인 거 아닙니까? 잘 보였죠. 김건희한테. 잘 보였죠. 네. 한동훈 그 사주도 하고 하니까. 잘 보이면 어쨌든 뭐가 떨어진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김건희 눈치 보면서 김건희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든 뭐든 가져보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는 친오빠라고 하고 엉망진창인 거죠. 나중에 보세요. 이 정권 무너진 뒤에 지금 이런 보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방송들이 있죠. 단독 겁나게 때릴 거예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뭐뭐뭐.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를 모자라다고 보는 거예요. 안 하는 듯 해야죠. 나대기 시작해서 이만큼 터져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윤석열 임기가 한 3개월 남았나요? 그런 정도 되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직 반도 안 지났어. 네. 3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3개월이나 정말 말기 현상이라고 3개월이나 남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한 달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였던 사람들은 다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꽂히고 지금 김대남도요. 왜 거기 꽂혔는지를 아무도 몰라 아직까지. 근데 그 자리는 삼선 의원 정도가 낙선하고 가는 자리고 서울에 몇 개 안 남아있는 정말 개꿀보직인데 네. 그 자리 왜 꽂혔는지는 아무도 몰라. 원서도 안 났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게 김건희 손 탔다는 것밖에. 왜냐 김대남이는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일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얘기했죠.
진짜 이런 어마무시한 정권이 세상에 무슨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투표만 하시면 국민입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필연적으로 언제가 됐건 정권 바뀌면 좋은 세상, 그나마 이 정권보다는 몇백 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낙감하시면 안 돼. 뉴진스 한혜가 국회에 온 건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이 사건보다는 안 중요해.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씨 지금 사과 문제로 우리가 뭐 사과하니 많은 건 관심 없다. 사과 받을 마음도 없다. 지금 김건희에게 필요한 건 사죄, 수사, 유배, 이혼, 망명 이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그 순간 들었어요. 생방으로 보다가 쟤 센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가 촛불행동의 집중 집회 주간이기도 하고요. 꼭 촛불행동의 집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만 나와주시면 정권 끝나요. 지금 이미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관계는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저는 10월 달 안에 탄핵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1월 달 가고 이러면서 더 추워지기 전에 끝냅시다. 웬만하면.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악몽 같은 일을. 저 겨울이 이제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제 나온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참 흡족하셨을 것 같은데 그 숫자를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지지율 더 떨어뜨리고 부정 80%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결과를 얻으려면 저희도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서는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냥 탄핵 이야기 쉽게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타이밍 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저는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온 카톡만으로도 약 2%더 윤석열이 넘게 만들어주고 그 온갖 조작 정권 아닙니까? 괜히 동정심 잃을 거 아닌가 싶어. 윤석열 그동안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렇게 해야 안 쫓겨나고 살지 않겠냐. 김건희한테는 안 쫓겨나고 살고 국민들한테는 쫓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뭘 알아 같은 거고요. 아까 카톡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난 정말 명문이야 명문. 진짜 기가 막힌 카톡이 하나 까인 거라고 봐요. 명태균 입장에서 봐도 정말 저거는 안 깔 수가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 아니죠. 그러니까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가 뭘 안다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또 제안 한번 할게요. 네.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난감해요. 근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예, 오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좀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대통령실의 답은 친오빠를 바란다. 그러나 준석이는 진오빠이다. 그러나 준석이는 김진우, 김건희 친오빠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 숨기는 걸까요? 왜 숨기는 걸까요? 이런 게 한두 개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네. 명태균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대가로 각종 공천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일찍분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반성하시고 타도 윤석열 대열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모욕했잖아요. 내 신성한 투표권을 여러분들을 모욕했잖아요. 네. 그러면 끌어내리셔야죠. 직접. 국격도 훼손했고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뜨렸습니다. 자, 오늘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여러분 좀 쉬시고요. 머리 아프실 텐데
자,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 내려와 이 새끼야.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